자, 그럼 이런 독성이 생태 독성이라는 게 왜 지금 제도화되고 우리가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생태 다른 우리가 오염물질 단위 뭡니까 우리? 밀리그램 per 리터 쓰죠. 밀리그램 per 리터 모든 거 다 밀리그램 per 리터 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TU라는 것을 써요. 톡식 유닛입니다. 톡식 UNIT 유닛 이런 식으로 TU라는 단위를 쓰는데 우리가 밀리그램 per 리터는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해서 알지만 이 TU라는 거는 처음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벼룩 생태 독성값 TU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통계 처리를 이용합니다. 이 통계 처리, 이 그래프 통계 처리를 이용하는데 여러분 이해만 하세요. 그냥 뭔가 이해만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심화학습을 하거나 실험실에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한 번씩은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물벼룩은요 24시간 동안 영향을 받은 애들을 기준으로 독성값을 산출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100%예요. 우리가 명수당 물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명수당 물을 바로 떴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한 컵 떠왔습니다. 비커로. 한 컵 뜬 거가 바로 얘예요. 100%. 즉,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명수당 100%짜리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반반씩 희석을 해요. 반반씩 희석. 이거를 100에서 50, 50에서 25, 20에서 12.5, 11.5에서 6.5, 6.5에서 0. 이거 대조군은 0이고요. 요까지를 시리얼 다일루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 연속된 뭐 희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거에서 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농도를 구배로 한 이 물을 4개씩 나눕니다. 즉 4번씩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4개씩 4가지 비커에다가 다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물벼룩을 5마리씩 넣습니다. 즉 한 군데 한 농도당 20마리씩 있는 거죠. 20마리씩. 그죠? 5마리씩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24시간 여기 48시간이라고 했는데 48시간이 아니고 24시간만이에요. 일단은 하루 있다가 몇 마리가 살아났는지 봤습니다. 100%에서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50%에서는 한 마리 살고 두 마리 살고 다 죽었습니다. 25%에서는 두 마리 살고 세 마리 살고 두 마리 살고 세 마리 살고 다 죽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부터 100, 6.25, 12.6, 12.5, 25, 50, 100 이 농도 폐에서 원액 함유량에 따라서 물벼룩 생존의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이 50%가 영향받은 농도를 구할 거예요. 50%가 영향받은 걸 따다다다 쫓아가 봤더니 25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0마리씩이죠. 50% 영향받으면 뭐예요? 10마리 죽고 10마리 살아있으면 돼요. 23, 10마리죠. 10마리 살고 10마리 죽었다는 겁니다. 10마리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50% 영향받는 걸 딱 쫓아가 봤더니 25%가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25%입니다. 즉, 20, 50이 뭐예요? 25%라는 겁니다. 20, 52, 25%.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단위를 20, 50으로 퍼센트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TU를 했습니다. TU라는 거는 20, 50분의 100이에요. 즉, 역수로 바꿔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20, 50이 얘처럼 25%가 있고, 뭐 10%가 있고, 뭐 50%짜리가 있습니다. A, B, C. 자, 이 세 가지 물질의 독성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게 독성이 가장 셀까요? 어느 게 독성이 가장 세요? B가 독성이 가장 세고 A, 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50%가 죽는 건데 영향을 받는 건데 원액에 10%만 섞어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섞어도.
원액에 25%만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다. 원액에 반이 들어가줘야지 영향을 받는다. 이해가 돼요? 즉 EC50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독성값이 강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역수로 나눠준 겁니다. 자, 100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거 다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A는 4가 되죠. 그죠? 25분의 100이니까 그죠? 10분의 100이니까 10이에요. 얘는 50분의 100이니까 2예요. 독성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B, A, C.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TU는 EC50분의 100. 이 수식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EC50이 25니까 TU는 100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TU를 계산을 합니다. 즉, 이 통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는 풀 수는 없어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항상 우리가 독성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도 막 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준 통계 툴이 있습니다. 그거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EC50을 산출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016년이네요. 2016년에 제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물벼룩 갖다가 실험을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사실은 이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프로젝트를 그 조별로 해가지고 뭔가를 완성을 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논문을 쓰게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가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일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환경과학 학회지에 나온 거예요. 저희 학교 겁니다. 학교에서 매년 이런 논문집을 발간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학교에서 그냥 우리끼리 간단히 하는 논문집이어도 그래도 꽤 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 꽤 많은 자료 조사를 하고 이거를 논문 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다 연습하는 거죠. 연습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하진 않았어요. 좀 하고 싶은 사람이나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물벼룩 다프니아 마그나라는 걸 가지고 독성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발행하는 여기 논문집에 냈습니다. 이런 걸 연습을 점점점 해가지고 저희 학교가 아니라 이제 진짜 국내 학회, 뭐 대한환경공학회, 뭐 물환경학회 이런 학회 정식적으로 논문을 내고 또는 SCI 논문, SCI 논문은 이제 보통 다 영어로 쓰죠. 영어로 써가지고 퍼블리시를 하는 건데 뭐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이거 거예요. 이 과학적인 인용 논문입니다. 인용 논문. 이거는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에요. 이런 논문을 갖고 있으면은 취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조국 조민 있죠, 조민이 이 SCI 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런 것 같다가 이제 조금 말들이 많았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들은.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연습의 절차들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실험실에 있는 그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원생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보고 또 좀 더 심도 깊은 얘기가 필요하면 저한테도 연락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독성, 원인물질, 특성, 파 이것도 한번 가볍게 들어만 보세요. 우리가 독성을 검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독성을 평가하는 이유. 야, 이런 독성 물질이 독성이 100이더라, 독성이 1000이더라, 막 이렇게 막 하려고 수치로만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결국 독성 값을 얼마만큼 나오게 한 다음에 이 나온 걸 가지고 저감해가지고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제거하고 저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독성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제거하고 저감하죠. 근데 독성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거하고 저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알면은 제거할 수가 있어요. 제거를. 자, 어떤 건지 아는 게 독성 원인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성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들입니다. 독성이 있으면 원시의 독성, 암모니아, 산화제, 유기물, 부유물, 중금속에서 각각의 독성의 물질들을 제거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명수당 물을 떠왔더니 독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독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원인 물질 탐색을 찾는 과정을 했어요. 자, 그럼 원인 물질을 찾는 과정들은 물질들이 알 수 없는 물질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서 비교를 합니다. 방법은 제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즉, 명수당물의 독성이 100이라고 할게요. 자, 이 똑같은 물을 이 명수당 물에서 중금속을 제거한 다음 독성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명수당 물에서 유기화합물을 제거한 다음 독성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 독성이 100, 이거를 제거해도 100, 제거해도 100, 제거해도 100, 부유물을 제거해도 100이었어요. 즉, 얘네들은 독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거해도 있어도 다 독성은 그대로 100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금속을 제거했더니 독성이 0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명수당에 100이라는 독성이 0으로 됐다는 얘기는 100이라는 독성이 모두 다 중금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원인이 중금속이다. 그래서 이 중금속을 제거하려면 수처리 기준 중에 응집, 침전, 뭐 이런 식으로 수처리를 거쳐서 독성을 제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즉, 이 독성 원인물질 특성 파악과 수처리와 이런 환경의 모든 기술들이 다 공존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환경이라는 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수처리 기술과 독성 이렇게 연계되는 모습들을 한번 봤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에도 조금 더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 독성 원인 물질을 한번 딱 찾아봤더니 염류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중금속이 많네요. 그리고 산화제나 유기화합물이 많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균류, 조류의 종류 등등 나옵니다. 자,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곰팡이류입니다. 그죠? 곰팡이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슬러지 팽화. 이거 슬러지 팽화 같은 내용도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여러분들 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생물학적 처리에서 이 슬러지 팽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미생물들의 플럭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럭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뭉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집이 안 되고 침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슬러지 용적 지수, 슬러지 볼륨 S, 이게 뭐냐면은 이 깔때기에 폐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가라앉는 이렇게 침전이 되겠죠. 이 침전되는 정도를 SVI라 그래요. 슬러지 볼륨. 이게 슬러지 볼륨이에요. 슬러지 볼륨 인덱스. 자, 이거 저희 다음 학기 또는 다다음 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조류, LG죠. CO2를 소비하고 산소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이 조류의 종류, 청록조류, 청조류, 녹조류, 귀조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 번씩만 읽으세요. 저희 수지로운 개론 때 이거랑 뭐 조류, 이런 슬러지 팽화나 균류 다시 한번 쭉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클로로필 A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이 조류입니다. 이게 조류의 파장이에요. 파장. 이 파장의 특성을 보고 우리가 클로로필 A, 클로로필 B, 클로로필 A 더 있는데 원래 A랑 B만 나와 있네요. 클로로필 A하고 B를 보고 우리가 조류의 농도를 클로로필, 엽록조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적이 한번 했었냐면은 이게 지금 시험 방법이에요. 실험실에서 했던 시험 방법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저희 여러분 그 녹조 라떼 있죠? 녹조 라떼. 여름 되면 녹조가 확 피는 거. 그죠? 이 녹조 라떼 때 우리 옛날 기준이 뭐였어요? 녹조였습니다. 녹조 클로로필 A의 농도가 몇 이상, 몇 이렇게 단계별로 뭐 경보, 뭐 심각, 뭐 이렇게 대발생 이런 식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녹조류의 클로로필 기준이 없어졌어요. 다 남조류로 바뀌었습니다. 남조류. 왜냐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클로로필을 측정하는 게 지금은 이제 공정시험에서 나와 있지만 측정을 대부분 거의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수지로염 계열 시간에 오염물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 번씩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기체 특성까지 한번 쭉 볼 건데, 이 기체는 한번 이어서 해야 되니까, 이 기체는 요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